안녕하세요. 함정 수능 테스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염분이 35ps인 어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A와 B의 염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수 A의 염분은 34.5psu이다. 요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고요. 센스껏 잘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19고 더하면 29.55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2.3이고 더하면 4.95여서 더하면 34.5가 나옵니다.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염분은 해수 A가 B보다 높다. 계산을 하시면 될 겁니다. A가 B보다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나와버리는데 디귿 같은 선지를 보시면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료 중 Cl-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수 A가 B보다 높다. 그러니까 얘 다 더하면 34.5고요. B를 다 더하면 이게 0.55 적고 0.31 적고 0.08 적고 0.06 적어 이걸 더하면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하면 그냥 눈치껏 보면 1 정도 모자른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 33.5거든요. 그러니까 34.5분의 18.99랑 33.5분의 18.44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A가 B보다 더 높다가 틀릴 거예요. 계산하면 이게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라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 계산하면 B가 더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비율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계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이걸 계산기를 넣어보면 B가 높았어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너무 오래 걸려요. 계산기 도움을 안 받는다면 굉장히 아주 차이가 미세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문제로 갈게요. 북반구 중위도 해역에서 여름과 겨울에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냈다. 그러면 수온이 높게 나오는 요게 여름, 점선이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은 여름이다. 맞죠? 수심 500m에서 여름과 겨울에 측정한 해수의 성질은 500m에서는 둘 다 수온이 0도에 가깝고 염분은 34보다는 조금 더 큰 성질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층과 수심 150m 해수의 밀도차는 여름이 겨울보다 크다. 표층과 150m, 50m 거의 여기 있죠. 여기랑 이 겨울은 표층과 150m 여기 있어요. 자, 이 밀도차는 여름이 겨울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표층이랑 수심 150m의 온도차가 너무 커서 밀도차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수심 0m일 때는 밀도가 1.022에 가까웠는데 150m로 가까이 갔을 때는 거의 1.027까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밀도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남해에서 표층과 저층에서 측정한 평균 수온과 염분, 뭐가 수온이고 뭐가 염분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표층이 저층보다 높은 거, 수온이 높을지 염분이 높을지, 일단 수온이 높다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온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염분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염분은 저층에서 더 높구나.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는 수온분포이다. 아니죠. 염분은 저층보다 표층의 변동폭이 크고, 자, 염분은 저층보다 표층의 변동폭이 더 크고, 맞고요. 수온은 표층보다 저층의 변동폭이 더 크다. 저층의 변동폭이 더 크다는 걸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표층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관측 기간 동안 남해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저층이 표층보다 크다. 당연한 소리죠. 당연히 밀도가 크니까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당연히 푸는 거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밀도라는 거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저층은 지금 나온 그래프에서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잖아요. 당연히 밀도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하나는 북반구 중리도 어느 해역에서 13년과 14년 서로 다른 깊이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수온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표층수와 수심 100m의 수 중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표층수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A가 당연히 표층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B는 100m짜리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보세요. 2013년에 표층수는 수심 100m의 수보다 평균 밀도가 작으니까 더 위에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표층수와 수심 100m의 수의 평균 밀도 차는 2013년과 2013년이 더 크다는 거죠. 2013년의 밀도 차이가 더 큽니다. 2014년은 거의 붙어 있는데 2013년은 떨어져 있잖아요. 2013년이 차이가 크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태평양에서 위도별 표층 염분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의 분포를 표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간 물수지 자료 중 일부이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태평양에서 위도 남이 20도 부근의 해역에서 표층 염분의 최대값이 나타난다. 여기가 염분인데 최대값이 나타나는 여기가 바로 위도 남이 20도 근처라는 거죠. 맞습니다. 태평양에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은 북이 30도 부근 해역이 20도 부근 해역보다 작다. 이거는 보시면 돼요. 30도 부근 해역, 남이 20도 부근 해역. 30도가 더 크네요. 틀렸죠? 강수량과 증발량, 강물 유입량만을 고려했을 때 표층 염분의 평균 값은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높다. 자,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과 강물 유입량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0보다 커요. 그쵸? 이거 니은 문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할 법한 실수를 그대로 갔는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위도 30도 부근 해역, 남이 20도 부근 해역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자, 30도 부근 해역. 읽어보시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80 사이.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20도는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작은 게 맞아요. 충격적으로.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값이 작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50이면 마이너스 40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값이 작다. 값의 크기를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40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 다시 보면 강수량과 증발량, 강물 유입량을 고려했을 때 염분의 평균값은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높다. 태평양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플러스고요. 대서양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증발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을 했을 때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죠.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높다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주의하세요. 값이 작다라는 거. 요 표를, 요 그림의 요 마이너스 위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랑 지금 이 표층염분이랑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왜냐면 염분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에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 위치를 반대로 놔가지고 그래프를 아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과 염분이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프를 준 겁니다. 그거를 보면 아, 이게 값이 뒤집어졌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값을 정확히 비교해서 니은을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수하기가 쉬우니까요. 자, 고위도와 저위도 해역 중 하나이다.
수온, 염분, 밀도 나와 있는데요. 수온이 표층에서 굉장히 낮은 걸 통해서 고위도 해역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맞고요. 이 해역에서 해수의 밀도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밀도 그래프를 보면 염분 그래프랑 거의 유사해요. 이거는 염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르게 풀면 표층에서 수온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층에서 밀도가 제일 작잖아요. 여기 한 200m에서 400m 사이가 수온이 더 높은데도 밀도는 더 커요. 왜냐하면 염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수심 100m의 해수는 300m의 해수와 물질 교환이 활발하다. 보겠습니다. 수심 100m면 여기에요, 여기. 요 해수와 300m의 해수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동해의 어느 연안에서 측정한 서로 다른 세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입니다. 자, 2월, 6월, 8월이 나와 있어요. 2월에는 수온 약층이 뚜렷하지 않다.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수온 약층이 뚜렷하지 않다. 맞아요. 그림에서 그렇게 안 보이니까. 자,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6월에 더 두껍다. 혼합층이라는 거는 온도가 비슷한 가장 위층이죠. 6월이 더 두꺼워요. 6월이 요만큼의 혼합층, 8월은 요만큼만 혼합층. 그러니까 8월보다 6월에 더 두껍다는 맞겠죠? 자, 디귿.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8월이다.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2월, 6월, 8월 중에 2월이 되겠죠. 왜냐하면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게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는 거고, 그 이유는 바람이 가장 강한 바람의 세기에 연직 운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월에 가장 바람이 강해요. 자,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잘 나타내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온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의 온도는 13도, 14도, 0m에서 14도 정도를 유지하다가 온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몇 미터에서 볼게요. 지금 14도 정도 되는 게 온도가 14도 정도 되는 게 1, 2, 3번이 아니라 4, 5번 중에 하나거든요. 4, 5번을 보시면 4, 5번의 차이는 얘는 50m까지 온도가 꾸준하게 감소하고요. 얘는 온도가 어느 순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0m일 때의 수온을 비교하면 4번일지 5번일지 찾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50m일 때 수온을 찾아볼게요. 50m일 때 수온은 약 7도 정도가 됩니다. 약 7도 정도가 되는 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 기울기가 어떻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분석할 필요 없이 이 문제 자체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풀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북반구의 위도에 따른 대기대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대순환에서 요 높이 있잖아요. 이 대기대순환에서 요 높이는 대륙권 계면이라 해가지고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위치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어디서 제일 높냐면 저위도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위도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헤들리, 페렐, 극이 됩니다. 0도, 30도, 60도라고 하면 돼요. 기역은 니은보다 위도가 높다. 맞아요.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높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여기가 헤들리 극일 테니까 0, 30, 60, 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요 관계를 이용해서 높이가 낮아지는 대륙관계면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이쪽이 극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표충연분은 디귿보다 니은에서 높다. 표충연분은 디귿보다 니은, 0도보다 30도에서 높다. 연분.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값이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큰 위도 30도 부근의 염분이 높다. D급보다 니은이 높다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에 의한 상승기류가 발달한 위도 때 0도랑 60도에서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플러스다. 0도랑 60도에서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표층 용존 산소량은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 자, 기역보다 니은이 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니은이 많을 겁니다. A는 틀렸고요. 니은 해역에서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인 북태평양 해류를 이용해서 항해했다. B 맞고요. 디귿 해역은 표층 해류의 영향으로 동일한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해류, 표층 순환을 그려줘야 됩니다. 표층 순환을 그려주면 이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디귿은 동일한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표층 수온이 낮은 한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B만 맞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대서양 표층순환의 모습과 동일 위도에 위치한 해역 A와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해역 A와 B에는 모두 한류가 흐른다. 그림을 보시면요, A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류고 B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난류죠. 기억 틀렸습니다. 표층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해역 D에서보다 해역 C에서 적다. 자, 용존 산소는 한류가 난류보다 많죠. D보다 C에서 적다. 한류보다 난류에서 적다. 맞는 표현입니다. 해수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는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동력이다. 자, 디귿 왠지 그럴듯해서 고르기가 되게 쉬운 선지인데요. 수온과 염분이 변화한다는 것은 밀도가 바뀌는 거죠. 밀도의 변화는 결국에는 심층 순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동력은 이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아니라 대기 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기 대순환. 바람의 영향이죠. 바람. 그래서 우리가 이 표층 순환 배울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적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의 순환이 있다라고 배울 때 보세요. 요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는 대기대순환, 무역풍과 편서풍 영향이고, 이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는 대륙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동력은 일단 바람입니다. 바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난류와 한류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그림 가는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의 해수의 흐름을 나는 대서양 해역과 지중해에서 관측된 해수 ABC의 수온과 염분을 음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염분이 가장 높은 해수는 A이다. 그러니까 이 ABC를 지금 여기 음영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대서양, 이 지브롤터 문턱에 있는 자료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충수, 남극 저충수 그 문제를 많이 봤을 텐데 이 지브롤터 문턱 요 그림도 알아두시면 좋고 항상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밀도 순서대로 나타내면 A, C, B 순서대로 밀도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푸는 겁니다. 따라서 밀도를 따지면 A, C, B겠죠. 그럼 염분이 가장 높은 해수는 A가 아니라 C고요. 자, B가 C보다 밀도가 큰 까닭은 B가 C보다 밀도가 크죠.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염분은 높을수록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큰데 C는 B보다 염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작아요. 왜냐하면 B보다 수온이 높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이건 맞죠. 수온이 낮아서 밀도가 큰 거니까요. C의 평균 밀도는 약 1.027호이다. 1.027호 선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13번으로 보겠습니다. 13번. 자, 이 문제는 기출이 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모고나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문제예요. 자, 국대서양의 표층 해류와 빙산의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빙산 생성 지역은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 기역은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 이 빙산이죠. 빙산이 해수보다 밀도가 크면 가를 안 잡겠죠. 밀도가 작으니까 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죠. 밀도 얘기. 자, 나에서 대부분의 빙산은 B보다 A 지역의 빙하로부터 생성되었다. 자, 대부분의 빙산은 여기에 되게 많이 있어요. 요 지역에. 그럼 얘는 무슨 해류를 타고 왔는가 보면 요렇게 온 해류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생성되어야 이렇게까지 많은 빙산들이 생성이 되겠죠. B쪽에서 만들어진 빙산은 많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보다 A 지역의 빙하로부터 생성되었다? 맞고요. 북대서양에서 빙산은 주로 한류를 따라 위도 45도 부근까지 이동한다. 맞잖아요. 위도 45도에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밑에 우리가 자주 기출로 접했던 수계 문제입니다. 이것도 밀도 순서대로 나타내면 중충수, 심충수, 저충수로 문제를 풀면 될 거고요. ABC 중 밀도가 가장 큰 수계는 C다. 맞잖아요. 그대로 밀도값 읽으면 되고요. 남극 저충수는 국대서양 심충수보다 염분과 수온이 모두 높다. 염분과 수온이 모두 낮아요. 그 문제의 의도가 너무 별론데, 자, 만약에 저라면 염분과 수온이 모두 낮다. 염분과 수온이 모두 낮다? 그럼 이제 맞다고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을 것 같지만 이 남극 저충수는 염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수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그런 포인트로 문제를 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수계의 밀도는 표층의 수의 밀도보다 크다.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수계의 밀도가 당연히 크니까 가라앉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수특에서 자꾸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는 식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밀도가 크면 당연히 가라앉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구 규모의 해수순환 형태를 나는 과거 약 30년간 가의 A 해역에서 표층 염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A 해역에서는 침강이, B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그림을 보시면 표층 해류가 들어가서 심층 해류가 되는 거는 당연히 침강일 거고요. 심층 해류가 나와서 표층 하류가 되는 건 용승이라고 해야겠죠? 기억 맞습니다. 빙하가 녹아 A 해역으로 흘러들면 A 해역의 표층 염분은 낮아진다.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은 물이 흘러드니까 당연히 표층 염분은 낮아질 거고요. 나와 같은 추세로 염분이 변하면 나와 같은 추세는 염분이 감소하는 추세를 얘기합니다. 니은이랑 같은 얘기죠. 자, 염분이 낮아지면 북대서양의 해수순환이 약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2호 단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층순환의 약화는 표층순환의 약화를 일으킬 것이고 이 수온차, 기온차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남극 대륙 주변의 주요 표층 해류 월별 해수의 총수송량 A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일어난다. 남극점 상공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가해 해류는 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건 이미 기출된 문제입니다. 대기대 순환 관련해서 기출이 되었었던 문제인데, 자, 우리가 그냥 세계지도에서 남극이 여기 위치할 때, 이렇게 남극이 위치할 때 남극 순환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지금 남극을 요 방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흘렀던 남극 순환류는 당연히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A에서 해수의 침강은 남반구의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활발하다. 자, 해수의 침강. 해수가 침강하는 이유가 뭘까요? 밀도가 커지기 때문인데 밀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수온이 낮아지던가 염분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름철은 수온이 높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염분이 낮아질 겁니다. 그럼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침강이 활발할 수가 없어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인데 디귿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P 지점에서 해수의 총수송량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남반구의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많다.
이거 많이 틀린 학생들은 어떻게 틀리냐면요. 남반구의 여름철 7, 8, 9월에 수송량이 많네 동그라미. 기억 디귿 답이 없네. 아, 문제 이상하게 만들었네. 혼자 또 이럽니다. 혹은 내가 또 뭘 잘못 풀었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무얼 잘못 풀었느냐? 무얼 잘못 풀었냐면 남반구의 여름철은 7, 8, 9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여름철 하면 여름방학이 있는 7, 8, 9 여기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남반구의 여름철은 우리가 겨울인 계절이죠.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이때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의 여름철이란 1월, 2월 여기 얘기하는 건데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틀려서 기억만 맞습니다.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16번의 디귿 이선지는 매우 중요한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가 아니라 남반구에서 계절이 반대라는 것으로 문제를 내면 역대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또 풀어도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해야 돼요. 지구과학 풀 때 남반구 얘기가 나왔다, 남극 얘기가 나왔다. 일단 딱 멈추고 남반구 계절 반대를 문제에다가 바로 쓰고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남극 보자마자 계절은 반대 이렇게 반드시 써놓고 푸세요. 항상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만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3점 문제 살펴봤고요. 다음 7강 문제 7강도 올릴 건데 7강은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특강을 또 따로 올릴 거예요. 엘니뇨와 라니냐가 최근에 항상 기출되고 있고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7강 보겠습니다.